당뇨는 뭐예요? 엿이죠. 얘 뭐 엿당자, 엿당자. 엿당자의 오줌료죠, 오줌료. 엿이 피혈관을 돌아다니다 오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 안에 엿처럼 끈적끈적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포도당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당뇨의 원인은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 당뇨의 원인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은 누가 만들어요? 탄수화물이 만들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탄수화물 안 먹으면 당뇨는 안 걸린다는 얘기죠. 단순하죠, 그죠? 그 당뇨에 걸렸어요. 탄수화물 때문에 걸렸다는 얘기죠. 당뇨는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는 포도당을 먹고 살아요, 우리 사람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저탄고지에서 케톤 이런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원래는 우리가 지방을 먹고도 살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케톤 먹고 사는 법을. 근데 어쨌든 간에 포도당을 우리는 먹고 사는데, 자, 포도당을 어떻게 해서 우리 세포가 먹냐?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있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쭉쭉 다니다가 여기에 또 뭐예요? 포도당이라는 게 다녀요. 포도당. 포도당이 다니면서 여기에 세포가 있어요. 세포. 이렇게. 세포라고 치면 세포에 아까 제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했더랬어요. 얘가 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포도당은 지 혼자 못 들어가요. 세포로.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 인슐린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 인슐린.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줘야 돼요. 왜?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하나씩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열쇠 구멍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인슐린한테 부탁을 하니까 인슐린이 가서 딸깍 하고 열어준 거죠. 열어주니까 세포 문이 닫혔던 문이 이렇게 열려요. 열리면서 포도당이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뭐 음식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뇨 환자는 세포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에 걸린 거예요. 요 인슐린들이 가서 열라고 했더니 안 열려요. 왜? 인슐린 저항성. 얘가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 열쇠가 너무 많이 가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구멍을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으니까 열나다 보니까 안 열려요. 안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세포문이 그냥 닫혀 있죠. 닫혀 있다 보니까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려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죠. 다시 들어가고 혈관으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간 이 포도당들이 결국은 혈관 안을 떠돌죠. 떠돌다가 뭐래요? 아까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무슨 짓을 해요? 상처나고 다니고 염증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뭐예요? 혈관이 튼튼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보세요. 고지혈증 뭐 군대도 처방하고 막 있죠. 왜 그럴까요?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고혈압 120에 80 이하 돼도 심한 분들은 처방하시겠죠. 의사 선생님. 왜? 혈관이 푸석푸석하니까.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 포도당들이 혈관 안을 계속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못 들어가고 돌아다니다가 자꾸 상처 내고 다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제 오줌으로 빠져나가죠. 못 들어가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그럼 오줌에 뭐가 있어요? 영양분이 있어요. 시골에서 오줌을 놓으면은 건강한 사람하고 당뇨 환자분이 오줌을 놓으면은 벌레들이 이쪽에 많죠.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게 뭐가 많아요? 포도당만? 아니죠. 포도당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나갈 때는 오줌으로 나갈 때 지 혼자 안 나가요. 영양분들을 끌고 나가 이렇게. 이런 거죠. 뭐 사이폰 현상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철이 이렇게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전철문 앞에 이렇게 있는데 문이 쫙 열려서 이 등치 큰 놈이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휩쓸려 나가겠죠. 똑같아요. 포도당이 무겁다 보니까 나갈 때 각종 영양분들이 휩쓸려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당뇨 환자분은 영양이 많아요? 결핍이죠. 자, 첫 번째는 못 들어갔죠. 세포로. 영양결핍. 두 번째는 오줌으로 막 빠져나갔죠. 영양결핍. 그런데 당뇨 환자 보면은 당뇨 환자의 75%는 복부 비만이에요. 영양결핍인데 살은 쪄요. 나머지 한 25% 정도는 또 마른 비만도 있지만은 자, 이런 거예요. 원리가. 이게 결국은 당뇨의 원인인데 그러면 뭐예요? 당뇨는? 당뇨의 원인은 포도당이지만은 집중해야 될 거는 인슐린 저항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수치로 거의 관심 안 두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혈당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왜요? 자, 이것도 볼게요. 당뇨. 또 우리 이제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되니까 당뇨는 공복혈당이 있어요. 공복혈당. 공복혈당은 밥 먹고 8시간 후에 재는 거예요. 정상 얼마예요? 100 미만.
위험하다. 당뇨라고 할까요? 당뇨? 126 이상이면 당뇨예요. 여기는 100에서 125는 뭐예요? 당뇨 전 단계. 그 다음에 식후혈당이죠. 식후혈당은 2시간, 밥 먹고 2시간 있다 재는 거예요. 됐을 때 140 미만만 돼도 정상, 200 이상이면은 당뇨. 제일 중요한 당화혈색소 HbA1c라고 하죠. 여기면 5.7% 미만이면 정상, 6.5% 이상이면 당뇨. 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 사장님은 건강하고 제가 당뇨 환자예요. 근데 사장님은 쌀밥을 3공기를 먹었어요. 자, 쌀밥 한 공기에는 각설탕이 17개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죠?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쌀밥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장님은 쌀밥 3공기를 드셨고 저는 현미밥, 그나마 보리밥,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 공기밖에 안 먹었어요. 왜 현미밥을 먹어요, 당뇨 환자들이? 보리쌀에 있는 까만 거, 그죠? 그게 크롬이에요. 크롬이 인슐린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현미밥을 먹으라고 하죠. 근데 저는 현미를 먹은데도 불구하고 둘이 밥 먹고 쟀더니 사장님은 정상이 되다 저는 혈당이 막 300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래요? 저는 탄수화물을 사장님보다 훨씬 적게 먹었잖아요. 근데도 혈당은 사장님 정상에서 올라갔잖아요. 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사장님은 인슐린 저항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공기를 먹었는데도 다 세포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현미밥 먹은데도 불구하고 안 넣어주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당 탄수화물에 집중하는 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연관이 되니까. 자, 왜? 우리 이 혈당은, 높은 혈당은 이 인슐린 저항성 뭐예요? 이 높은 혈당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치예요. 결과치. 그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은 왜 걸렸어요? 혈당이 높아서. 높은 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또 원인 제공자라는 얘기죠. 이게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질환은 뭐 하나 잡는다고 막 이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유니시티가 하는 게 뭐예요? 원인 치료를 하자. 전반적으로 전인적으로 치료하자는 거거든요. 어느 하나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건데, 자,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그래서 이 인슐린이 뭐예요? 이 너무 많은 거죠. 인슐린 저항성. 혈관 안에 인슐린이 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당뇨 환자들은. 자, 이 인슐린을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은 쉽게 잡죠. 우리 유니시티도 사실은. 근데 당뇨는 오래되신 분들은 사람마다 틀린데 좀 걸려요, 시간이. 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을 먼저 청소해야 그 다음에 혈당이 좀 떨어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원리인데 이제 볼게요. 자, 여기 해놓은 김에 이거 볼까요? 자, 이거 하고 갈까요? 지우기 전에. 자, 이 의미를 볼게요. 자, 공복혈당은 8시간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재면은 보통 요거 많이 재거든요. 자, 얘 당화혈색소는 뭐냐면은, 이 당화혈색소가 의미가, 당화혈색소를 당뇨의 기준으로 책정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되게 오래됐는데 얘는 불과 12년 정도밖에, 2010년에 발표된 거예요. 2010년. 우리가 당화혈색소 그전에는 이거 없었어요. 이걸로만 했었어요. 자, 당화혈색소가 뭐냐? 요렇게 요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듯이 적혈구에는 뭐가 있냐면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얘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혈색소예요. 혈색소 우리나라 말로. 헤모글로빈. 자, 여기에 이 적혈구에 이 포도당이 달라붙어. 이렇게 이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적혈구는, 이 포도당은 아무리 당뇨약을 먹든 뭘 해도 안 떨어져요. 얘가 언제 없어져요? 이 세포가 죽어야 돼. 세포는 120일을 살아요. 120일을. 아니, 적혈구는, 세포는 이거는 90일 살아요. 90일 평균. 120일 사는데 4달이잖아요. 첫 달 태어난 쌩쌩한 아기 빼고 4달째 120일째 4달째 빼고 평균 2, 3개월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이 사람의 농도를 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안 죽으니까. 얘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당뇨혈색소는. 그죠? HbA1c가 뭐예요? 이게 헤모글로빈의 약자예요. 헤모글로빈. 그게 당화혈색소의 의미예요. 그러면 얘는 자,
공복혈당을 제가 이제 당뇨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당뇨 환자분들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많아요. 내일 모레 당뇨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관리해요. 수치 잘 나오려고. 진짜 많아요. 예,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탄수화물도 절제하고 그래서 이게 좋아요. 잘 나왔어. 그래서 당뇨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얘가 95가 나왔어요. 야, 이 공복혈당이. 당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당화혈색소는 7.5가 나왔어요. 네. 당뇨예요, 아니에요? 당뇨예요. 당뇨죠. 그러니까 당뇨약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당뇨약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당뇨 환자예요. 자, 내가 이틀 전부터 관리를 잘 받아서 이거 좋아했는데 막상 이거 마니까 아니야. 얘는 못 속이니까. 내가 제 아무리 2, 3일 전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관리해봤자 안 돼요. 왜? 이 피가 죽어야 돼. 죽고 생생한 피가 살아나고 내가 돼야지만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떤 분은 요게 쟀더니 그냥 쟀어. 이제 그냥 이분은 막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한 거야. 아니 나 모르겠다 막 그냥 한 거야. 그래서 140 나왔어요. 공복혈당이.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5.3이에요. 이분은 관리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개를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런 거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 특히 여기 A고 이게 B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는 자 공복혈당을 쟀더니 140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상담을 해주진 않죠.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 환자 받기 바쁘잖아요. 사실 그 맞잖아요. 그 병원에서는 병원도 의사 선생님들도 실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사람 붙잡고 이거 저처럼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선생님은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하고 두 개 봤을 때 이 사람은 잘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 근래 언제부턴가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뭔가 식생활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 공복혈당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관리 잘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시면 이렇게 간다. 당뇨 환자 된다. 그때 참고치료 보면 좋죠. 공복혈당. 진짜는 이걸 봐야죠. 자, 이게 이제 이 일기 문제 지워버릴게요. 이거 하려고 제가 해놨고. 자,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가 왜 무섭냐면요. 이 당화혈색소가 이런 거예요. 아까 그 5.7%, 6.5%잖아요. 얘는 1%만 올라가도 당화혈색소가 1%만 올라가잖아요. 심근경색, 그죠? 확률이 13%가 높아져요. 13%. 그 다음에 백내장, 눈. 당뇨 환자가 눈을 친단 말이에요. 눈을 빨리 치죠. 백내장 19% 올라가죠. 혈관 질환, 그 말초 혈관 질환들 있죠. 혈관으로 인한 질병들이 막 생기는 거죠. 혈관 질환 43% 올라. 사망률 22%가 올라. 1%만 올라. 자, 5.7%가 정상인데 이하가 내가 5였어요. 5였던 사람이 10으로 됐어요. 당화혈색소가 5가 뛰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곱하기 5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사망률 100%. 건강한 사람보다 사망할 확률이 2배 높아진다는 얘기죠. 백내장 걸릴 확률 20%로 20으로 볼까요? 2, 50, 100. 얘도 거의 100%네. 그러니까 그 당뇨 환자분들 왜요? 모세혈관이 많이 물려 있잖아요. 눈을 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화혈색소에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당뇨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죠. 자,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해? 췌장에서 분비해요. 자, 우리 이거 볼까요? 아, 우리 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사람이면 이게 눈이고, 그러면은 요게 식도가 있어. 식도. 유가 있어. 유가 있고 여기 12지장 있어. 12지장이 왜 12지장일까요? 쉬었다 가는 시간. 요 지가 여기 손가락지예요. 손가락지. 조선시대 때 여기부터가 이제 소장인데 이런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옛날에 1cm, 2cm도 없었을 때.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지가 손가락지잖아요. 12개를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1개, 2개, 2개, 12개 모아놓은 거죠. 손가락이 성인 평균 2cm거든요. 2cm 곱하기 12개 모아놨으니까 얼마예요? 24cm. 이게 12지장이 24cm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12지장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24cm 이렇게 불렀겠죠.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장이 이렇게 돼요. 소장 7m. 그다음 이렇게 쭉 가서 맹장이 있어요. 여기 대장이에요. 대장. 상행결장, 행영이자,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 이렇게. 대장. 이렇게 있는데 요 12지장 사이에 뭐가 이렇게 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췌장이에요. 췌장. 이자죠. 이자. 여기 관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관이 연결돼 있어요. 원래는 두 개인데 소화 쪽은 무시하고 얘가 인슐린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췌장에서 뭘 만드냐? 랑게르 한스섬 베타 세포라는 데서 인슐린을 만들어요. 인슐린. 랑게르 한스섬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걸 만들어요.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해요. 그냥 이게 1869년도에 독일 병리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췌장에 뭔가 점점점점 막 있는 거 이렇게. 이게 뭐지? 얘가 인슐린을 만드는 거죠. 글루카곤하고 얘가 100만 개가 있네요. 100만 개. 100에서 200미크론 정도 된다. 아까 제가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100미크론이라고 했잖아요. 머리카락 두께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100만 개가 쫙쫙쫙쫙 이렇게. 그게 랑게르 한스섬이에요. 그게 모아서 인슐린을 만들어요. 글루카곤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그럼 포도당으로 바뀌죠. 밥을 딱 먹었어요. 이렇게. 그럼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포도당이 넘어와요. 그럼 얘를 감지를 하죠. 감지를 해서 포도당 넘어가? 오케이. 그럼 인슐린 빨리 따라가라. 문 열어주라고. 그 인슐린 분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으로 되면 되는데 왜 당뇨가 왔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더 문제는 너무 자주 먹어서. 먹을 때마다 요만한, 저는 이제 그 커피, 믹스 커피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았던 건데 중성지방은 당뇨로 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 전에서 딱 멈춘 게 다행히 유니시티 만나서 다행인데, 내가 조그만한 뭐 크래카, 뭐 초코파이 조금 한 조각 콜라 먹어도 인슐린은 분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상식이 뭐예요? 옛날에 계속 그 잘못된 것들이 뭐라 그랬어? 우리는 음식은 조금 자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쉬어줘라 차라리. 그죠? 조금 자주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많아져. 인슐린이 혈관에 많아지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유니시티는 뭐예요? 4-4-12, 4-4-12. 당뇨의 기본, 다이어트의 기본, 건강의 기본. 아침 먹고 4시간, 점심 먹고 4시간, 저녁 먹고 12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해라. 차라리 많이 먹고 쉬어져. 자, 이게 인슐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뭐냐? 요 베타세포, 알파세포에서 이렇게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거든요. 자, 이게 췌장이에요. 췌장. 자, 이게 췌장이에요. 췌장. 여기 이제 지워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자, 정상적인 우리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게 요게 췌장이 있어요. 췌장이 아까 그 췌장. 췌장에서 자,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죠.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포도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바뀌니까 췌장에서 뭐가 나왔어? 이제 베타 세포에서 아까 인슐린이 나왔잖아요. 세포문을 열어주려고 따라갔잖아요. 그 세포로 뭐예요? 포도당을 넣어준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는 고혈당이죠. 넣었으니까 이제 저혈당 된 거죠. 다 넣어줬으니까. 자, 인슐린을 다 포도당을 넣어주고 세포가 이제 아까 정상적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남는 포도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걔는 어디로 가요? 간과 근육에 저장하죠. 특히 간에 200에서 300g 정도 저장. 딱 해놔요. 포도당. 왜 저장해요? 도시락으로 써먹으려고 나중에. 여기 거 다 쓰면 여기 꺼내 쓰려고 저장해 놓은 거예요. 잠깐. 그래서 세포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다 썼어요. 이제 다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여기 있는 거 꺼내 써야 되잖아요. 이제 아까 도시락을 꺼내 쓰는데 얘는 저장할 때 뭐로 저장하냐면 아까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지방 성분으로 전환해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글리코겐을 세포로 바로 쓰려면 포도당으로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여기서 이게 또 췌장이에요. 췌장에 아까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예요. 글루카곤이 딱 해서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이제 자, 포도당이 바뀐 게 이제 간에 있는 거 꺼내서 어디로 가 세포가 또 먹는 거죠. 포도당을 먹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썼죠. 여기 있는 거 다 꺼내 썼죠. 꺼내 쓰고 있는 세포도 이제 다 쓴 거 이제. 왜? 많이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 그냥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 빨리빨리 가서 꺼내 써야 돼. 그러면은 세포에 있는 거 다 썼으니까 이제 다 쓴 거예요. 이제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세포로 넣어주고 남은 건 간으로 저장하고, 그래서 세포 있는 거 다 쓰니까 이제 췌장에서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해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꿔서 세포로 넣어주고, 이 세포가 있는 거 다 썼으니까 이제 밥 먹으면 되는 건데, 당뇨 환자는 이걸 못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왜, 자, 여기 있는 거 포도당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움직여주면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거죠. 많이 움직여주면. 그래서 옛날에는 당뇨가 좀 덜했죠. 물론 이제 의학이 발전 안 해서 발견 못한 당뇨 환자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막 농사 짓고 막 했잖아요. 그죠? 쌀밥 먹어도 농사 짓고, 쌀밥 먹지도 못했지만 잘.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없었죠. 요즘에 현대는 그래서 못 먹어서 걸리는 질병은 거의 없죠. 너무 잘 먹어서. 뭘 안 먹어야 되나 우리 생각에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너무 많이 이렇게 먹는데 움직이질 않아. 여기 있는 거 쓰지도 않아. 쓰지도 않는데 또 먹어. 그럼 어디로 가요, 걔가? 지방으로 가는 거야, 지방. 왜? 이 세포는 아까 세포에는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걸려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지방세포는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특히 어디? 복부지방 제일 많이. 그래서 당뇨 환자의 75%가 복부지 비만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복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왜?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하고 연관된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피병. 자, 이리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이렇게. 얘는 이제 우리가 세포 크기가 평균 한 10미크론 되거든요. 얘는 한 100미크론 돼요. 한 10배 정도 커요. 꼭 커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으나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분 살 빼기가 쉽지 않죠. 살 빼려면 어떻게 빼야 돼요? 내가 딱 굶으면 얘부터 싹 빠지면 좋은데 안 그래요. 순서대로 또 빠지고 갔다가 다 써야 여기에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지방이라는 건 뭐예요? 영양분이죠, 영양분. 중성지방이라는 게 사실 원래 영양성분이었죠. 나쁜 게 아니라 과도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저장해 놓은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곰이 겨울잠 잘 때 뭐예요? 중성지방 저장해 놓고 꺼내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뇨가 된. 그래서 이거 쉬어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아까 글리코겐 지방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꺼내 써야 되는데 못 꺼내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방 간오겠죠.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어떤 움직임을 많이 하고 먹는 거를 탄수화물을 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 자, 요게 당뇨고요. 우리가 이제 이 아까 당뇨 고혈압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아까 그 신장이라고 그랬잖아. 콩팥 결국 그죠? 당뇨는 첫째 진짜 그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제 5스텝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심혈관 강이니까 그걸 생략하지만 어떤 제품보다도 먼저 이런 생활 5스텝 지키고 물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운동도 뭐야? 아까 인슐린 저항성하고 또 관련되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거 공복을 유지해주고 공복만 유지해줘도 되게 건강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MBC 같은 데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방영도 하다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계속 좀 방영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간헐적 단식 해주잖아요. 거기에 제가 공복이라는 책을 좀 이제 그걸 한번 읽었었는데 일주일에 16시간씩 한 번씩만 이렇게 공복을 유지해줘도 사람이 젊어진대요. 암도 예방되고 많은 질병들이 예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복을 어떻게 하냐? 그 작가는 토요일, 일요일 날 하라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날. 그러니까 전날 빨리 저녁 먹고 최대한 빨리 자는 거예요. 텔레비 안 보고 빨리 자. 그리고 다음 날 최대한 늦잠 자는 거예요. 그럼 공복이 쫙 16시간 되죠. 젊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공복을 유지해라.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니시티는 뭐예요? 그게 늘 옛날부터 4-42 같은 얘기예요. 4-42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공복 쭉 유지한 거고 이거는 간헐적으로 더 간헐적으로 나눠서 유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동영상 보셨지만 신장 투석, 신장 이식의 그 원인이 뭐였어? 고혈압, 당뇨였잖아요. 옛날에는 사부제 신형 같은 신장 질환이었는데 이제는 심혈관 질환이 콩팥을 건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진짜 그 제 아는 후배가 저 지방에 어머니가 신장 투석을 이렇게 받으세요. 혈액 투석을 받으시는데 형제예요, 형제인데 신장 투석이 뭐예요? 혈액 투석이 일주일에 3번 월수금 또는 화목토 꼬박꼬박 가야 돼요.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온몸에 피를 싹 빼내야 되죠. 이렇게. 머리카락 두께 8,000개 되는 관으로 넣어가지고 다 걸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제 후배 같은 거는 어머니가 신장 투석 받으시는 분들 보통 건강하시면 혼자 가시는데
너무 연약하셔가지고 혼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꼭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식은 어떻게 해요? 어디 멀리 직장 생활도 못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은 가정의 어떤 화목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자, 이 신장은 이런 거예요. 신장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생겼으면 몸매가 좀 안 좋긴 한데 좀 그러네. 자, 좀 이상하네. 어쨌든 간에 우리 모으는 장기는 여기 있어, 이쪽에. 그죠? 이렇게. 근데 콩팥만 여기 있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이 뒤에 이렇게 있어요. 뒤에 이렇게. 콩팥. 우리가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이제 콩팥이라고 바꿔서 부르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왜냐면 신장 하니까 심장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전화를 받을 때 환자들이 전화를 하는데 뭐 신장 하니까 이 안내하시는 분들도 너무 전화상 헷갈리고 그래서 야, 콩팥으로 아예 바꿔서 하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굳이 신장으로 이렇게 부를 필요가 있냐, 우리나라 말로. 자, 콩같이 생겨서 콩, 그죠? 팥같이 빨가니까 콩팥, 그죠?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꼭 주먹덩이만 해요. 얘는 이렇게 딱 주먹만 해. 이렇게 10cm, 한 150g 정도 되는 요 딱 사람 이 성인 주먹만 한 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콩팥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여기 뭐냐면은 요게 이게 방광이 있어요. 방광. 이게 방광. 이게 콩팥이고 이건 뭐예요? 요관이죠. 요관. 오줌관이죠. 오줌관. 그 다음에 이 방광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게 뭐예요? 요도죠. 요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피들은 여기를 거쳐서 다시 가죠. 거름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콩팥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내 몸에 피를 걸르는 거죠. 두 번째는 얘가 내 몸의 수분하고 전해질을 균형을 맞춰주는 거. 또 되게 중요한 건 또 뭐 있어요? 혈압을 조절해줘요. 혈압을 조절해줘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혈압 때문에 심장 이식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대사질환은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A가 대사질환은 전인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줘야 돼요. 자, 아까 고혈압이 콩팥을 건드려서 망쳤더니 콩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래서 혈압 조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망가지면 혈압 조절이 안 되죠. A가 B를 망쳤더니 B가 업그레이드 돼서 A를 또 망치는 거죠. A는 더 커져서 B를 또 망치고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어딘가 끊어줘야 되는 거죠. 전인적으로 끊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어떤 약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부분만 하려다 보니까 왔다 갔다는 못 고쳐요. 자, 그런데 자, 콩팥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그 췌장에도 란게르한스선 100만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여기에 네프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프론 얘도 똑같이 100만 개가 있어요. 100만 개, 200만 개. 이 네프론이 뭐냐? 얘가 이제 거름종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저 네프론을 하나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있죠. 사구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구체. 이게 사구체. 네프론을 이제 확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큰 걸 봤더니 사구체가 있고 얘가 이렇게 거름종이죠. 근데 보먼주머니라고 보먼주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뇨관이라고 세뇨관. 그래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쭉 합쳐서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게 역할이 뭐냐? 모든 피는 이 사구체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구체 역학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구체로 들어가서 걸러주는데 얘는 뭐가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포도당, 뭐 아미노산, 크레아티닌, 요산, 요소, 그 다음에 뭐 무기질, 뭐 물도 들어가고, 그죠? 수분도 들어가고, 그냥 단백질 들어가고, 뭐 적혈구, 이런 피도 들어가고, 다 이리 오는 거예요. 일단 와서 이런 것들, 크레아틴,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은 찌꺼기거든요. 뭐 단백질 찌꺼기 이런 거예요. 얘는 요리 보먼주머니 통해서 세뇨관 통해서 버려주는 거. 어디로 버려? 이 방광으로. 각자 네프론들이 200만 개가 다 이런 역할에서 요산 같은 거, 크레아틴이 요리 버려주는 거. 이렇게 오줌으로 버린 거죠. 근데 이런 거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는 영양 성분이거든요. 이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양가인데 얘는 다시 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시 흡수해서 다시 몸으로 가는 거예요. 빠져나갔다가 다시 흡수하고 찌꺼기만 버려주고. 이게 역할인데, 근데 그래서 얘가 쭉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찌꺼기들을 싹 걸른 거죠, 이렇게. 근데 당뇨나 심혈관 환자들은 얘가 지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자, 이 보먼주머니가 구멍이 요만해요, 이렇게. 여기 보먼주머니 이렇게 거름종이.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커졌어요.
커져서 이 단백질하고 적혈구는 이 보문존 이 구멍보다 커요. 이렇게 못 빠졌던 거 이렇게. 자 크레아틴 요산효소로 빠져서 오줌으로 버려지고 포도당 아미노산도 작아서 빠졌는데 다시 흡수되고 단백질 적혈구는 아예 못 빠져서 다시 돌아갔던 건데 어느 때가 이게 벌어지니까 단백질이 쏙 빠져버렸죠. 그게 뭐예요? 단백뇨예요. 오줌을 넣었더니 거품이 나와. 단백질이 새버린 거예요. 신장이 망가진 거죠.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긴장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뭘로 보냐면 이제 크레아틴인 수치로 봐요. 지금까지 뭐 숫자 얘기 다 했으니까 신장은 뭘로 보냐면은 이런 걸로 봐요. 크레아틴이라는 걸 보는데 얘는 정상 훌륭하다. 0.5에서 1.2면은 좋아요. 크레아틴 수치가. 이게 1.5 이상이면은 얘는 병원에서는 이제 긴장하죠. 그러다가 이게 2.4가 되면은 만성 신부증 환자가 된 거예요. 5 이상이 되면은 뭐예요? 투석 준비 들어가는 거죠. 크레아틴을 보는 거예요. 얘가 왜 이걸로 봐요? 단백질 찌꺼기라고 했잖아요. 크레아틴이 단백질에서 찌꺼기가 나왔는데 이게 안 걸러지는 거죠. 그죠? 걸러지지가 않고 쌓이는 거예요. 자꾸.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쭉 봐주는데 찌꺼기 들어와서 쑥 가는데 어느 순간에 벌어져서 단백질이 쏙 빠져 단백뇨인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처방을 뭘로 해요? 제일 먼저 고혈압약 먹죠. 고혈압.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얘가 망가졌으니까 혈압은 더 조절이 안 되죠. 아까 얘가 하는 역할이 혈압 조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고혈압약 먹으면 단백뇨 나오면 제일 먼저 고혈압이죠. 고혈압약 먹으면 왜? 고혈압이라는 건 아까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고혈압약 먹으니까 힘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는데 아까 제가 처음 고혈압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장기로 피가 잘 가야 되는데 결국 못 가는 거죠. 못 가니까 신장은 더 망가지죠. 단백뇨는 줄었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은 단백뇨는 더 올 수도 있는 거죠. 신장은 튼튼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보세요. 훅 불어서 단백뇨가 빠지게 할 게 아니고 살짝 118mmHg라는 압력만 줘도 되게끔 혈관이 깨끗하고 피가 가벼우면 됐던 거죠. 이거는 못 건드리고 그냥 압만 떨어뜨리니까 피는 신장으로 못 가니까 더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장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그 심장에서 보내는 얘가 왜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하냐면은 심장에서 보내는 피, 이 밥출량의 20에서 25%가 이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핏덩어리. 그죠? 거의 얘는 그러니까 핏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피가 맑아지면은 콩팥도 그죠? 콩팥을 한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 안 된다고 그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어느 병원 가도 콩팥은 망가지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라고 하죠. 얘가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가 더러워지면 얘가 부담스럽죠. 얘가 하루에 180리터를 걸러내는데 우리가 그 물통 있잖아요. 이렇게 엎어뜨리게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걔가 18.9리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하루에 10통만큼 얘가 걸리는 거예요. 주먹탱이 두 개가. 그 많은 일을 하는 애한테 고생한다고 이렇게 정년을 못 해줄 망정 피를 더럽게 하고 당뇨, 고혈압, 혈관을 더럽게 해서 막 고혈압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냥 망가지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투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못 걸른다는 얘기죠. 못 걸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저 관을 통해서 걸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뭐 이제 그 C 플러스 기전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제가 제 목소리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목소리 말고 다른 분 목소리들 좀 이제 들려드릴게요. 사장님 그 불 좀 잠깐. 일단 뭐 하나씩 볼게요. 자 얘가 뭐냐면. 네? 저거 스크린. 어이. 이렇게 좋아져. 자, 얘가 뭐냐면, 자, 당뇨. 자, 제가 블러드 슈가 레벨, 그죠? 혈중 포도당 레벨이죠. 농도죠. 제가 탄수화물이고, 얘가 단백질이고, 얘가 지방이에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프로틴, 단백질, 팻, 지방인데, 탄수화물은 딱 먹으면은 급격히 쫙 올라가요. 이렇게 쫙 올라갔을 때 아까 췌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인슐린이 나왔죠. 쫙 분비하죠.
인슐린 저항성이 걸려 인슐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단백질은 완만하죠. 지방 더 완만하죠. 이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1시간 정도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요. 건강한 사람도. 그러다가 2시간 되면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식후 혈당 2시간 있다 재라는 그런 거죠. 자, 탄수화물하고 그 지방만 볼게요. 우리가 저탄고지가 왜 저탄고지 얘기를 하냐. 자, 탄수화물은 90인 정상이잖아요. 100 미만인 정상이었으니까 126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당뇨라고 보잖아요. 공복혈당. 밥을 먹었어요. 그럼 180까지 올라갔죠. 정상인이에요, 정상인. 누구나 저렇게 올라가죠, 1시간에. 그러다가 떨어져요. 이럴 때 조금씩 배고프죠.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에요. 분 240분 미니트 64, 24 4시간 되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거 되게 배고프진 거죠. 이때 먹어주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은 여기까지 못 기다렸죠. 그 전에 자꾸 군것질 같은 거 막 흰 거죠. 여기서 떨어질 만하니까 다시 올라가 버린 거죠. 혈당이. 다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또 떨어져야 돼. 여기까지 청소해야 되는데 또 올라가. 그러니까 위에서 노는 거죠, 혈당이. 당뇨 환자분들은. 그리고 나중에는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왜 배고프냐? 뚝 떨어질 때 배고프거든요. 자,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 여기서 배고픈 거하고 당뇨 환자는 여기서 여기서 노는 거지. 혈당이 300, 400에서 놀다가 한 160 떨어졌어요.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뇨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배고프죠. 뚝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여기 배고파요. 여기서. 건강한 사람 여기서 배고파.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 유니시티에서 맞는 건 아니에요. 442 4시간 쉬어줘야 된다. 이제 사례들 좀 말씀드리면 이분은 누구냐면은 그 한상원 원장님이라고 영등포 마리아 내과 원장님이세요. 내과 원장님. 요번은 이제 제가 이제 영등포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그 영등포 사거리 시장 앞에 로타리 사거리 쪽에 보면 여기 있어요. 요번은 유니시티 사업도 같이 하고 계세요. 요분은 이 건물이 자기 거예요. 안에는 목동에서도 소아과 운영하고 계셔서 뭐 경제적으로 이미 자유를 누리셨는데도 유니시티 사업을 하세요. 왜 할까요? 그거 한번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 유니시티 제품들 있죠. 이렇게. 처방할 때 요 사장님은 화학약하고 둘 중에 선택권을 준대요. 그래서 한번 왜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상원 원장을 찾았습니다. 다음에 당뇨 수치, 또 간 수치, 고지혈증 수치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되랍니다. 특히 이제 뭐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013년부터 약 1천여 명의 유니시티 회원의 혈당 수치를 체크해보면서 한상원 원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의미 있는 많은 환자들한테서 또 의미 있는 결과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서 제품이 참 좋은 제품이구나.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HDL 콜레스테롤, 심혈관계 질환을 보호해주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내과약은 없어요. 그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유니시티 제품, 즉 바이오셀프 C 플러스 제품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혈당이 잘 컨트롤되어 왔다라는 걸 단정하는 거니까 결국 당뇨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유니시티 제품의 우수성에 놀라 유니시티 사업에 동참한 한상원 원장. 자신이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많은 환자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전라북도하고 울산 쪽 이쪽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고 또 이분은 그 목사님이세요. 그 임도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타 그룹인데 이분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그래서 이분은 신장 이식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이식까지 받으셨는데 저도 이제 신장 이식 이분 그때 이제 강의 듣고 신장 이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데 신장 이식을 기다려서 이게 이제 인생이 바뀌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장 이식을 받는 순간 면역력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돼요.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새로운 고통 시작. 왜? 새로운 시장을 다뤘더니 내 몸이 면역 체계가 이상한 애가 오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를 안 먹으면 신장 이식 받은 신장이 또 망가져요. 근데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우리는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각종 암들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신장 이식 받으신 다음에도 안 돼서 산으로 들어가셨대요. 가방에 화학약을 잔뜩 싸질머지고. 근데 다른 교회 그 목사의 사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니시티를 만나서 케어되시고. 그래서 이분 사나이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같이 사업하시는 분. 그 목사님 한 분,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PMC를 받으셨어요. 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PMC 졸업식 때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다 목사인데 제가 그 중에서 한남일녀 중에서 당뇨를 앓게 된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30년 됐고 사실은 원래는 합병증으로 이빨 20개가 제끼한 날라갔고 임플란트 작업을 했고 눈도 이제 레이저로 한 2,000방울 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허성철 목사님 통해서 전해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우리 가족이 의사가 10명입니다. 조카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저에게 의료로 도움 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펌프를 차고 있었죠. 10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버텨주면, 왜냐하면 2년 7개월 전에 저희 집사람이 위암으로 먼저 사별을 하고 소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만났으면, 여기 와서 50일이 있었는데도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주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치료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의 그런 사역이 주어지면서 저희가 오늘 이 PMC를 마치면서 느끼는 것은 제의 모든 것들이 조금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전적으로 매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서약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아까 그분은 타그룹이고 요거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세요. 이분은 2018년에 처음 저희를 만났는데 이때 이분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간경화, 폐결핵 상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그때 이제 그 질소로 이렇게 냉동 질소에서 이렇게 자꾸 파는 이런 걸 하시고 휠체어 타고 있었어요. 그랬던 분이 다 이렇게 빨리빨리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린데 5개월 정도 됐죠. 9, 10, 11, 12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이때 직장 생활도 못 하셨는데 좋아지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똑같이 PMC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그 소감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약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거의 귀뚱을 울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먹으라고 주고 막 했는데도 먹지도 않았고 왜 약국에서도 안 파나 이렇게 좋은 약인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먹진 않았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몸무게 47kg까지 내가 빠져서 링겔 꽂고 계속 피 뽑아서 검사 받으니까 양쪽에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저희 식구들, 첫 번째 식구들께서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이러스 아이프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한테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제가 가는 건가 의사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처음 왔을 때 빨리 온 게 다행이다. 그냥 길에서 객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아직은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해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인슐린도 지금 맞고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 떨어지지 않는. 근데 이걸 먹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퇴화되는 거를. 이제 먹고 몸무게가 지금은 57kg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솔직히 아직 케어 중입니다. 다행히 이거를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강대인 사장님 사업은 안 하세요? 소비자신데 그래서 얼마 전에 2월 달에 최신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영화배우 같이 생겨서 잘생기셨죠? 네. 저 몰랐는데 이분이 원래 총각 때 진짜 잘생기셨었대요. 이 사진 보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랬던 분이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 C 플러스나 이제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지셨고, 별거 이제 지난달 얘기네, 그죠? 이분은 이제 유민호 사장님, 우리 그 성악계신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세요. 당뇨 때문에 약을 24알을 드셨던 분이죠. 스텐트를 받고, 뭐 당화일 공복혈당 600까지 가셨던 이런 분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좋아지셨냐? 처음에 이렇게 이 상태로 왔다가 이렇게 돼요. 미성년자 없으니까. 자, 이분이 다이어트 했냐? 아니에요.
그냥 건강해지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 유니시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당신이 건강해지려면 살을 빼세요가 아니라 살을 빼세요 그러면은 건강해지세요 그러면 살은 빠집니다. 왜 이렇게 쪘어요? 대사가 무너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전인적으로 싹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살은 알아서 빠진 거예요. 아까 당뇨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살찌는 원인. 100% 그게 다 모든 살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제 조카예요. 조카인데 이제 우리 세미나 때도 나왔는데 그 45일 만에 10kg 감량됐죠. 원래 우리 조카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또 우리 이제 그 지방간도 좀 있었고 LC 베이스라고 하는 또 이 제품을 통해서 이제 다이어트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금 80kg죠. 70kg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군대도 가는 이렇게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 엄마예요. 저기 계신 분 아까 포스터 보셨던 분. 이거 제가 2017년에 처음 유니시티 만나고 저희 처갓집이 나주거든요. 나주에 김장하러 갔을 때 호스트 보시면 우리 처남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요 근래 또 업그레이드된 사진 쓰시더라고요. 여기 이영배 사장님. 이영배 사장님도 다이어트 하신 거냐? 아니죠. 이것도 이제 옛날 사진이긴 한데 다이어트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해지신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살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의 기본은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있지만 억지로 살 빼는 거 아니라 왜 요요가 와요? 억지로 빼내는 게 아니라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먹을 거 먹으면서 영양 보충하면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실래요? 장시간 이제 어떻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유니시티 지금 처음이잖아요. 지금 첫 시간이잖아요. 앞으로 6주까지 이렇게 어떤 교육 과정 잘 들으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인까지 다 건강을 여러분들께서 케어해 주시는 그 의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